일단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주식 차트도 잘 봐야 되고 뭐 계좌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손익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종목도 당연히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많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관리, 자금 관리고, 그 자금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첫 단계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랑 중장기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를 단기랑 중장기를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증권 계좌, 한 증권 계좌를 통해서 단기 종목도 매매를 하고 중장기 종목도 매매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굳이 두 개로 나누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왜 이거 중장기 계좌랑 단기 계좌를 나눠서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장기 계좌가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은, 중장기로 수익을 내려면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중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주식 계좌라던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중장기 종목의 시세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주식 계좌라던가 시세를 보지 않는 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가장 큰 성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나도 샀는지 몰랐는데 한 20년 전에 사놨는데 이게 있었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을 때 그게 뭐 200%, 300%, 뭐 몇천 프로 이렇게 나는 거지, 주식 계좌나 아니면 시세를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은 이걸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샀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하니까는 이건 또 잘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이건 무조건 중장기로 가져갈 거야, 이건 끝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샀는데, 시세표를 매일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날은 막 2,000원 올랐다가 어떤 날은 1,000원 빠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내 통장의 계좌가 뭐 100만원 늘었다가 100만원 줄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보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불굴의 정신력, 그러니까 막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티시면서 인내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인내심으로 버티실 필요 없이 아예 안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아예 모르고 있으면 돼요. 이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오를 테니까 보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사자마자 한 10% 정도 막 20%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어때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거 어차피 중장기로 산 거야. 어차피 중장기로 산 거야. 지금 10% 20% 마이너스 나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중장기로 산 거니까 그냥 보유해야지. 이럴 때는 또 잘 보유하십니다. 중장기로 잘 보유하세요. 손실이 나면.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막 한 10%, 20%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30% 막 이렇게 좀 오르면 어때요?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이거 지금 팔까? 지금 팔았다가 조금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사면 어떨까? 이거 분명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받을 것 같은데 지금 팔다 다시 살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이 시작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라도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0%도 20%도 30%들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래, 이 정도면 수익은 잘 났어 하고서는 이제 마음의 안식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큰 뭐 100%, 200%, 뭐 300%, 400%, 500% 막 이런 식의 큰 수익은 낼 수가 없습니다. 큰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푼돈이 들어오면은 이게 푼돈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셀리버리처럼 큰 폭의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100% 막 이렇게 수익이 나서 수익금의 단위가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건 또 쉽게 써지지 않고 이제 또 모으는 돈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좌는 반드시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난 중장기만 할 거야 하고서 중장기만 사서 갖고 간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난 단기로 매매를 할 때, 단기 투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딱 한 100만원 정도만 100만원 정도만 갖고 매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익이 나면 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100만원 갖고 딱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손실이 난다던가 아니면 매도를 못해서 뭐 물리게 되면, 손실이 나서 물리게 되면은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 금액이 떨어지면 어때요? 원래 100만원 갖고서만 매매하려고 했는데 물타기를 들어가죠. 좀 떨어지니까 물타기하고, 더 떨어지니까 물타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100만원 갖고 매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200만원이 되고 400만원이 되고 점점 금액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거의 대주주가 될 것처럼 금액이 늘어나 버리고. 혹시 이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기 계좌로 100만원만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물리게 되니까는 계속 물타기를 진행이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 종목의 금액이 점점 더 커져서 이렇게 되면 결국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단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막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거는 곧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변동성이 나오면은 여긴 바로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단기로 들어가서 이제 살짝 고점에서 뭐 사고 팔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고점에서 물려버려가지고선 물타기 계속 오래 가게 되면은 손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일단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타랑 중장기 계좌랑 같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해서 돈을 더 투자하지는 않았지만은 100만원 갖고 매매를 했는데 손절 처리를 했어요. 오늘 계좌를 딱 봤더니 손절 금액 때문에 한 마이너스 50만원 정도가 찍혀 있어요. 일별 뭐 손익 현황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0만 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하루 마이너스 50만 원이 난 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마이너스 50만 원 난 거 이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중장기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다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삼성전자가 한 200~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단타로 한 50만 원 정도 잃었는데 마침 또 삼성전자 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보니까는 단타로 손실 난 김에 삼성전자를 보니까는 왠지 삼성전자가 오늘 고점인 것 같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계획에도 없었었는데 삼성전자를 뭐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수익 나게 팔아버려서 이걸 결국 플러스 한 20만 원 정도로 일별 수익 현황을 플러스 20만 원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팔아서 100만 원 정도 수익 난 걸 팔아서 뭐 플러스 50만 원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별 수익 현황을 맞추고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타랑 계좌랑 중장 계좌랑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괜히 일부 수익 실현해서 이 손실을 메꾸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오늘 하루는 어쨌든 플러스 50만 원이 났으니까는 기분은 좋겠죠. 기분은 좋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계좌랑 중장기 계좌 정도는 구분을 하셔서 이왕이면 저는 한 3개 정도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장기, 스윙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단타 치는 계좌들은 진짜로 한 100만원 정도나 뭐 이 정도 넣어놓고서는 이거 어차피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하는 돈 넣어놓으시고서는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 단타를 치시면 되고, 중장기랑 스윙 종목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하셔서 포인트라던가 그 방향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책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4개의 통장이라고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4개의 통장이란 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쨌든 통장을 4개 정도로 만들어서 그 목적별로 통장을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장에는 뭐 통장 1에는 뭐 카드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월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들을 따로 이제 모아두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통장에는 적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드머니가 될 종잣돈이 될 돈을 뭐 저금하는 통장이라던가, 아니면 세 번째 통장은 뭐 투자를 위한 통장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장별로 목적을 달리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자금이 유출되는 거를 최소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 계좌 한 개 만약에 갖고선 이제 중장기 스윙 단타 다 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뭐 단타 계좌라던가 그다음에 스윙 계좌라던가 그다음에 중장기 계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투자 금액도 전부 다 다르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중장기 계좌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만든 다음에 매수해 놓으면은 웬만하면 보지 말고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본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1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주식으로 부자가 되시면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뭐 매매해가지고선 그걸로 이제 벼락부자가 되셔서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서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부자의 반열에 오르시고 부를 이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주식계좌 하나로 운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주식계좌 적어도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다 목적에 맞춰서 돈을 나눠서 투자금을 나눠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셨었어요. 우리도 주식계좌를 나눠서 운영을 하면은 주식 부자로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초보 투자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증권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서 따로 운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